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2월 1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가 민생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인과 나눈 발언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 총리의 실언 사건,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법치 유린 폭주, 민주당 비판 칼럼 교수 고발 사건 등 악재가 겹치면서 국민의 여론이 정권 심판 쪽으로 완전히 뒤집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청자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양형태 TV에 양형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토요일마다 배나무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요즘 뭐 양형태 TV가 네. 날로 구독자 수가 팍팍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들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네. 지금 정세균 총리 발언이 일파만파, 국민의 정말 대다수가 분통을 지금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옛말에 뭐 말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는데 지금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 천냥빚은 까니와 완전히 국민 염장지르는 이런 발언 아닙니까? 예, 속 뒤집어 놓죠. 맞아요. 완전히 속을 뒤집어 놓는데 예. 아니 지금 경제가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경제가 나빠 있는 데다가 예. 여기 코로나가 덮쳐가지고 지금 나빠진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나빠진 것처럼 코로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정권이에요 이게. 네. 경제가. 그러니까 그게 해결 기미가 더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이 여당 대변인이 이 총리가 그래도 여당 그 당대표도 하고 또 이분이 국회의장도 하고 한 사람 아닙니까? 아, 그러면요. 아니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상인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격려를 예, 해줘야지.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오고 그래야 할 장사가 참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참 안 됐다고 면목이 이렇게 없다. 우리가 많이 노력해서 빨리 코로나도 잡고 경제가 살아나도록 뭐 전력 하겠다. 투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아니 이럴 때는 그냥 쌓아놓은 돈 그걸로 좀 먹고 편하게 좀 지내고 버텨라고 말이지. 이런 식의 투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총리인데 이분이 과연 이게 국회의장 출신인지 이게 당대표 출신인지 하기야 요즘 당대표들이 이상하더라고요. 추미애들 보면 말이죠. 이게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완전히 폭주하고 있잖아요. 폭주. 네. 근데 이게 결국 당대표 출신들이 이 나라를 갖다가 지금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라고 자꾸 외쳐주는 것 같아요. 문재인도 당대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당대표 하려고 출신들이 나라를 망치고. 나라를 지금 망치를. 당대표가 당을 갖다가 지켜야 되는데 예. 문재인 당대표 출신이지. 추미애 당대표 출신이지. 정세균 당대표 출신이지. 아주 세트로 놀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세트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지금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장사 안 되고 이렇게 코가 빠져 있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 예. 경제를 망쳐놨잖아요, 완전히. 망쳐놨죠. 아니 자기네들이 예를 들면 뭐 다 알고 있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요즘 경제가 잘 살아나느니 대통령이 그랬죠. 경제가 잘 되고 있고 또 뭐 더더욱이 취업률도 높아졌다고. 통계상으로는 취업률 높은데 이 노인들이 그 취업률 이렇게 보면 노인들이 90%예요. 예. 올라간 게 그 90%가 뭐냐? 예. 30만 원, 40만 원 주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알바로 하는 거 있잖아요. 알바죠. 전부 길거리에서 다 폐지 그걸 줍고 뭐 이런 거, 쓰레기 줍고 쓰레기 뭐 줍고 하는 거.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지금 경제가 바로 전에 이 코로나 전에 이미 망쳐 있는 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감염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안 가는 거고 그건 뭐 금방 해결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경제가 나쁜 데다가 코로나 핑계를 대고 이럴 때는 좀 있는 거 가지고 쉬라고 그러니까 화들이 빨끝 나죠. 그게.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오랫동안 그 소주정, 소득주도 성장론 예. 때문에 개판인 상태 아닙니까?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쳤어요. 그러면은 지금 소상공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서민들도 완전히 지금 절망, 피 맺힌 절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살려달라고. 네네. 그런 데 가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농담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농담을 할 때가 있고 쪼크를 할 때가 있지. 어디다 대고 농담을. 여태까지 벌어둔 돈으로 그거 갖고 있는 거를 그걸 좀 먹고 먹으면서 좀 이럴 때는 편히 좀 쉬라고 말이죠. 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코가 넉자가 빠져 있는 데다가 경제 때문에 나락에 빠진 경제 때문에 코가 넉자가 빠진 데다 갑자기 코로나가 덮치니까 손님이 좀 더 없어지니까 정말 이건 위로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그 상인들한테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죠. 거기다가 보니까 또 이해식 대변인 있잖아요. 예, 약 올렸죠. 그 양반은 더 한심한 분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총리 발언은 개념이 이렇게 충만하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슨 개념이 농담이라는데 무슨 개념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농담 따먹기 개념이죠. 그렇구나. 국민들은 농담 따먹기 개념인 그게 이해를 못 한다는 건가?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아주 문자 썼어요. 개념 충만, 생각이 깊고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성을 갖다가 다 생각해서 이렇게 한 번씩 조크로 던져준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걸 갖다가 깊은 그 총리의 말을 속정을 이해도 못하는 그 감수성 그런 이해도 하는 그런 감수성도 없느냐고 오히려 국민을 꾸짖는 겁니다 이거. 참. 이걸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말이죠. 원래가 망해갈 때는 망할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럼요. 이 징조가 지금 말이죠. 지금 하나, 둘, 셋 하면서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추미애 뻥, 총리 뻥, 이해찬 뻥, 그다음에 저기 누굽니까? 대변인까지 이제 나서서 뻥뻥뻥 쳐대니까 국민들은 딱 볼 때 국민들이요. 화가 날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임계점에서 어떤 생각하냐면 X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 정권이 지금 너무 오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네. 국민들을 알기를 진짜 개돼지로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이 끌고 가면 그냥 꿀꿀꿀꿀 하고 이렇게 따라오는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더 오만해진 게요. 저번에 해보니까 되거든요. 뭐가 되느냐. 공수처법이고 뭐 선거법이고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올린 법들 그냥 막 처리를 해버리니까. 막 해버리니까 그 이상한 난 국회의장이라고 그 사람 문희상이라는 그자라고 하고 싶은데 문희상이라는 그자가 대한민국 의회주의를 유린했어요, 사실은요. 예. 그 강에 유린한 그 의회주의를 하는 걸 보고 공수처까지 통과되니까 딱 생각할 때 이제 공수처 되니까 너희들 나중에 다 골로 보낸다. 사법부고 뭐고 간에 이제 골로 보낸다. 이게 저 공안하고 중국 공안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생각에 들뜨니까 이제는 오만이 어떻게 됐냐면 그 전에는 조금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딱 나와서 이 자식들 하다 보니까 총선이란 걸 깜빡 잊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지금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독재의 통치술이 나왔다. 네. 이걸 없애야 된다 이거야. 이걸 없애야 된다고. 오히려 지금 진보 진영 있지 않습니까? 진보 학자들, 진보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아주 분기탱천했습니다. 예, 분기탱천하고 아니 이러려고 우리가 촛불 집회를 했고 이러려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는 완전히 적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민주당을 공격하는 공격수로 돌아섰습니다. 민주당 미투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나도 고발하라. 그게 미투입니다. 미투죠. 민주당을 향해서 미투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미투죠. 완전히 미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러면서 지금 보면은 엄청나요. 그냥 민변 변호사들 튀어나오죠. 민변도 공격하죠. 그 다음에 거기 이 진보 진영에서 제일 큰 데가 참여연대하고 경실련. 거의 다들 그냥 난리가 났죠. 그냥 다 이런 식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잘해도 이번에 질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영남권의 뭐 3대 중진이라고 하면 김부겸, 김영춘, 네. 김두관인데 네. 지금 총선이라고 맞습니다. 현장을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얼마 전에 성명도 냈어요. 현장에 냈어요. 와보니까 사람 살렸다, 나 죽겠다. 선거가 급한 게 아니라 민생을 살리러 간다. 중앙당에서 대책을 세우러 간다. 근데 중앙당에서 지금 완전히 헛발질만 하고 있는, 똥볼만 차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하고 거기다 중앙당만 그런 게 아니라 총리까지 가세해갖고 이런 상황이 지금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김두관이나 그 뭡니까 거기 대구 내려간 사람 김부겸, 김두관, 예. 김부겸.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당선 되리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떨어질 그런 불안한 감에 나오는 소리들입니다. 원래 선거 앞에서는 와보니까 민심이 너무 동떨어져 있더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웬만하면 안 하죠. 와보니까 이건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위에 그 서울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와보니까 이건 하늘과 땅이더라 이 얘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이면 땅에 있는 사람은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이번 선거를 전부 다 가늠하는 이런 이 예비 행동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그래서 이번에 정세균 그 발언이 예.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게 아니라 예. 한 100만 표는 훨씬 넘어서 한 500만 내지 1000만 표가 날아간 거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 한 20명 뭐가지 나갔다. 말하자면 20명이 아니고 한 50명 날라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추미애가 한 30명 날리고, 예. 이 총리가 한 50명 날리고, 그 나머지는 누가 날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형편없었어요, 지금. 그럼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 계속 실수해라. 이렇게 실수에 연발이. 예. 근데 실수해라. 좀 안 해줬으면 싶은데, 그런 실수하지 말고 선거에서 좀 져줬으면 싶은데, 실수를 해가지고 이거 지면은 국민이 아프단 말이죠, 가슴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이 정권을 갖다가 이걸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정세균 볼 때 점잖게 봤잖아요. 그렇죠. 아주 뭐 점잖고 신중하신 분이죠. 예, 신중하고 점잖게 보고 또 옛날에 쌍용이라는 데도 뭐 있었다고 항상 자기가 얘기하고 또 그 양반은 또 마인드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소위 지금 586 운동권들하고는 좀 다른 데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운동권 출신도 예, 물론 뭐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총학생회장인데. 했지만 그런데 알고 극렬 보니- 운동권은 아니죠. 알고 보니까 합리적이고 온건한 예, 분이시죠. 합리적으로 온건한데 극렬 온건파들에 의해서 동화가 돼버린 사람 같아요. 이 동화가 안 됐으면 이렇게 시각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 시각 자체가 바뀌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총리가 나가서 지금 이 저 코로나에다 정말 장사도 안 되고 정말 저희들이 경제를 다 망쳐가지고 안 좋은 이 순간에 국민들한테 딱 가서 할 생각을 아까 말씀한 대로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 해가지고 망가 만들었지. 최저임금에서 망가 만들었지. 탈원전에서 망가 만들었지. 또, 보호 같은 거 이걸 전부 다 없애려고 해서 망가 만들었지. 그 다음에 뭐 퍼주기. 완전히 퍼주기. 예산 퍼주기. 그 다음에 국정은 완전히 난도질. 지 맘대로. 강행 처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망가된 때 총리는 그러면 그때 자기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이낙연이 지금 이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낙연하고 라이벌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낙연보다 정세균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낙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세균은 그래도 정수균은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보니까 나은 게 아니고 뭐 유유상종이네요. 그냥 비등하네요. 보니까. 도끼인 객끼이에요. 도끼인 객끼이 돼버렸어요. 지금 네. 정세균 총리가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네네. 1월 14일 날 네네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인데 사실은 정세균 총리 취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문재인이도 그랬습니다만은 경제를 살리는 총리 또 협치를 하는 네. 총리 그러면서 뭔가 존재감을 보여주지 않겠냐. 그래도 다른 총리와는 달리 좀 대독 다르다. 총리나 그림자 총리만은 하지 않고 뭔가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달 지내놓고 보니까 평가가 어떻습니까? 존재감이 좀 그래요. 코로나 이런 것도 제대로 존재감 정도가 아니고요. 딱 보니까 이 말 한투로 실수하려면 순간에 잡힌다고. 이게 지금 총리의 행보라는 거는 자기가 지금 이 경제가 이런 상황, 또 코로나가 이렇게 습격한 상황,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는 총리의 마음가짐이 긴장을 당연히 하고
국민을 그렇지, 뭐 만나야 최대한 되는데 긴장을 하고 예, 그래야죠. 그 한마디가 중요한데 한마디한테 아 그래요? 장사 안 되죠? 편하시겠네. 장사 안 되니까 손이 없으면 그동안 편하시겠네요. 아, 그 여태까지 있던 돈 그걸로 좀 먹고 살고요. 이럴 땐 편하게 쉬다가 곧 경제 좋아질 테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 곧 경제 좋아진다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그럼요. 안 믿을 믿는데 사람이- 왜? 문재인이가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를 한다는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탈원전, 원전을 다시 돌리자. 예. 지금 말이죠. 공기가 갑자기 작년, 재작년부터 나빠졌잖아요. 석탄 때니까 그래요. 석탄 때니까. 매연 올라가고. 예. 중국에서도 오는 거 있지만 결국 이런 것을 대통령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경제가 나아진다는 어떤 반짝하는 걸 느낄 텐데 총리가 1000마디, 10,000마디도 믿지도 못할 텐데 거기다 대고서 과거에 벌어놨던 거 좀 먹고 살고 편하게 좀 지금 요즘 편하죠? 이래 놓으니까 이 국민들이 화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부터도 뭐 이 엊그저께도 경제인 그 6대 네. 그룹 총수들 불러서 예, 총수. 간담회 했잖아요. 뭐 경제쇼인데 거기서도 작년 말부터 아주 경제가 좋아졌는데 1월 24일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또 이렇게 악화됐다 해갖고 경제가 마치 살아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코로나에다가 전부 지금 예. 핑계들 대는 거예요. 이거 경제가 나빠진 거. 맞습니다. 코로나에 지금 그 이전부터 나빠진 이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정권이 코로나 정권 소리 듣게 생겼어요. 뭐 총리가 네. 그랬대요. 정승현 내가 지금 코로나 총리 소리 듣게 됐겠다. 코로나 총리 맞죠. 이 코로나 총리고 코로나 대통령 소리 듣게 된 게 있어요. 왜 그래? 경제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치 모든 걸 이제 잘못된 것처럼- 코로나에다가 갖다 네, 그 만약에 코로나가 물러가면 그럼 경제가 확 살아나겠네요? 아니죠. 지금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경제 정책,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 당장 취소한다는 그 선언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원자력 그거 세계에서 제1위 아니었습니까? 그 훌륭한 기술자들, 대한민국 기술자들 지금 다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특별 대우들을 받고 있죠. 예.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자들 다 이제 나갔죠. 자, 이 세계에서 이렇게 그 수십조나 이렇게 수입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였습니까? 그거 원전 아닙니까? 온전이죠. 왜 세계 1위 기술력을 갖고 그러니까 있는데. 수입이 되는 걸 갖다 다 잘라버리니까 마치 말이죠. 일부러 저러나? 일부러 저렇게 수입원들을 없애나? 일부러 경쟁력을 못 갖추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나라가 이렇게 망해지길 바라나? 그렇게 돼가지고 베네수엘라 가서 배급제로 해서 국가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독재로 가기 위해서 그러나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총리 지금 이 비서실장 이 대변이란 사람이 말하는 거 개념이 충만하다는 그 발언 여기에는 이 독재자의 그 통치술이 들어있다. 그런 심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짐이 곧 그렇잖아요. 그 저 누구야? 그 저 추미애도 그렇지 않습니까? 짐이 네 명을 내 명을 짐의 명령을 어겼다. 다시 말하자면 어겼다. 검찰총장이 내 명을 어겼습니다 하고 국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독재 마인드들이 머릿속에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요. 60일 뒤에 알겠구나. 이제는 부정선거를 하나 안 하나 요것만 관리 잘하면 되겠구나. 선관위하고 이 국민들이 전부 서치를 해가지고 이게 선거가 제대로 개표가 되나 안 되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관위의 상임위원으로 조혜주를 딱 예. 갖다 앉혀놨지 않습니까? 네네. 캠프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근래는 선관위가 완전히 정치 무슨 기구처럼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연일 언론 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아주 웃겨요. 거기 이 조혜주라는 사람이 문재인 캠프에 거기 특보를 했어요. 특보. 예, 그 특보였죠. 아니 그런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놓고 지금 하면 그게 공정선거가 됩니까? 아니, 뭐 네? 그 사람도 그렇지만 총리, 선거를 관장하는 예. 행안부 장관, 예. 법무부 장관 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예, 다 국회의원,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빠지들도 안 내놔요. 예. 그것도 아까워갖고 몇 달이라도 더 자고 있으려고. 근데 이게 참 이런 경우가 대한민국의 역사상 처음입니다. 자, 총리도 뺐지. 총리 그 뺐지 안 내려놨어요? 안 내놨어요. 그다음에 이 보좌관들 또 밥 먹여 살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진영이가 내놨습니까? 지금 추미애가 금배지를 내놨습니까? 다 그대로 차고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선거 관리를 하는 주무장관들이 원래는 그런 정치인들을 선거 때는 임명을 안 하는 게, 뭐 선거 때가 아니라도 임명을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거를 하고 관장을 하고 있고, 저쪽에 선관위는 또 캠프 출신이 가서 상임위원으로 해서 다 선관위를 주물럭거리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부정선거, 혹시 우리는 부정선거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트라우마 그거 진짜 있죠. 잘 봐야겠어요. 예,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울산시장 선거 이 부분 청와대 그 선거 부정선거 개입 의혹 사건 아닙니까? 의혹인데 예.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를 반드시 입장을 표명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돼서 막 이렇게 친구를 해서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런 얘기가 했는데 이것이 잘못 이렇게 전개된 거 알고 깜짝 놀랐다든가 아니면은 엄정 처벌을 하라든가 아니면은 솔직히 내가 좀 시켰다. 내가 시켜서 근데 그건 잘못된 것 같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사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용서를 그건 국민적 용서를 받아야 돼요. 예.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지금 없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아까 우리 민변의 권경의 그 변호사가 탄핵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탄핵해야 되고 이건 요번에 그건 그렇게 얘기했고 이번에 누굽니까? 임미리 교수 그 건에 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재의 통치술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 아주 독재로 딱 규정을 했어요. 독재로 벌써 규정했다면은 진보 진영 엘리트들은 지금부터 지금 남은 60일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지금 SNS를 보면요. 무서워요. 저도 SNS 누가 좀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봤더니 말이죠. 이건 지금 자유한국당 대신해서 진보 진영 엘리트들이 양심적인 엘리트들이 민주당하고 맞아요. 싸우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역시 진보 엘리트들이 훌륭한 엘리트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있구나. 나는 뭐 영 아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주 엘리트들 진중권 교수님 뭐니 아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김경률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도 그렇고 양식 우석훈 교수 등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뭐 어디에 있든 제대로 된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정의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이런 진실에 대한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어긴 데 대해서는 어느 쪽에 있었던 똑같이 비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 예를 들면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라든가 생각 또 이념적인 어떤 성향은 다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가치에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가치에 어긋나는 짓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진보 진영에 있는 양심적인 지식인들까지 다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말이죠. 공천 발표를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공천 발표하면은 난리 날 겁니다. 그다음에 폭탄이 자폭하는 폭탄들이 소리가 여기서 뻥 저기서 뻥 나올 겁니다. 뭐 양정철이 보내놔도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양정철 아니라 무슨 정철 보내놔도 그거는 뭐 힘이 안 됩니다. 그래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사할 때 저는 뭐 문재인 안 찍었지만은 대통령 취임사할 때 취임사 저거 참 근사하네. 멋졌죠. 기대를 국민 여러분,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하는데 소름이 쭉 끼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되나? 그러면서 또 뭐 얘기 막 했잖아. 국민 청와대에서 내려와서 광화문에서 소통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야, 정말 참 그걸 보고서 정말 속된 말로 헷가닥했네요. 헷가닥했는데 딱 보니까 그게 몇 개월 딱 지나니까 적폐청산하고 뭐 하는 것 일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소위 사회주의의 물결이 지금 치고 있구나. 저는 일찍 깨달았습니다. 저의 사회주의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지금 사회주의의 어떤 컬러가 지금 보이기 시작한다. 상당히 그다음부터는 정말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거짓말을 거짓말이 제일 나쁜 겁니다. 정치에서. 네.
정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 간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이 거짓말하는 거. 네. 지금 닉슨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게 아니라 그 후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걸 감추기 그렇죠. 위해서. 맞습니다. 그것 네네. 때문에 물러난 네. 거예요. 그걸 어느 나라든 간에 선진국이라는 것은 공직자가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장 타부시하고 있지 아, 않습니까? 맞죠. 맞죠. 우리나라는 근데 정치인이라든가 뭐 이런 공직자, 고위 공직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들을 해요. 아, 뭐 정치인은 의뢰이 거짓말 좀 하는 것이지. 또 뭐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은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맞아요. 거짓말도 하면서 이렇게 끌어가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잘못된 그런 어떤 윤리관이랄까 도덕관, 공직관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잘못된 거예요. 지금 밥 먹듯이 거짓말 한다고 했잖아요. 예. 밥 먹듯이 거짓말해서 빨리 막 거짓말을 해대면은 이게 가다가 목에 막혀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밥 먹듯이가 아니고 이분들 보니까 물 마시듯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꿀꺽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정치, 거짓 모습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선한 양 하는 그런 이상한 위선. 그래서 지금 이 야당의 이 소위 진보 성향의 그들을 문재인을 밀고 또 민주당을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키워왔던 진보 성향 학자들이 반기를 들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많이 참다가 폭발한 것이다. 진중권 교수부터 나오는 조짐이 좀 이상하다고 제가 생각해요. 예. 근데 역시 진중권이 대한민국의 진보 학자들이 대부분들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민심 또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시민들, 서민들,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염장지르는 민생 행보가 된 것 아닌가. 이 네. 결과가 저는 이번 총선에서 표로 예. 나타날 걸로 믿고요.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